여러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까지 넘어갔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6.07%까지 갔습니다. 6.07%까지. 야, 이 주택담보대출이 6.07% 가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이게 대출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말입니다. 이자 장사 그만해라. 예, 왜 이자 장사를 해서 서민들을 2번 울리나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예,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지금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대금리 주던 거 있잖아요. 예, 우대금리 다 뺏어갔잖아요. 우대금리도 다시 부활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1일만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뭔가 우대금리를 줘서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국민은행 주담대 혼합형 상품금리 인하 0.4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와우, 0.45%포인트면 엄청나게 내린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0.25%포인트 올립니다. 예. 그런데 0.45%포인트를 내렸다는 것은 2배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2배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세상에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아직도 6.07%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내렸다는 거죠. 국민은행은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를 최고 5.51%에서 5.06%로 0.45%포인트 내렸습니다. 최저금리도 하단도 말입니다. 4.01%에서 3.56%로 내렸어요. 이자 장사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좀 겁먹고 내린 건가요? 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5.06%에서 4.91%로 내렸고요. 예, 하단도 3.56%에서 3.41%로 내렸습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92%에서 4.37%로 내렸고요. 예, 하단도 3.72%에서 3.17%로 전세대출 금리까지도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죠,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니까 나름대로 이 대출 받은 사람들의 어떤 상황 좋아질까요? 당연히 금리를 이 정도로 내려주면 좋아질 거예요. 예,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금리가 지금 내린다고 해서 계속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를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미국도 예고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미국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시적으로는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 예상은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케팅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도 날린 데다가 지금 대출도 뚝뚝 떨어졌어요. DSR 적용하고 나서부터는요. 대출 떨어진 거 보세요. 1월 달에 1조 3,634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2월 달에는 1조 7,52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월 달에는 무려 2조 7,43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 수익률이 줄어요. 이자 수익률이 주니까 이게 빨리 대출을 낮춰서 우리한테 대출을 많이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 은행들은요 하나같이 대출을 낮춰주면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늘려주고 있어요. 우리 은행만 하더라도 5천만 원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8천만 원에서 3억까지 늘려줬어요. 3억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갖다 쓰라. 예.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은행의 수익성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출이 많이 줄잖아요. 실제 여러분 홍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보세요. 2022년 12월에 709조 5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월에는 703조 193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6조 정도가 줄어들었죠. 6조 정도가 줄어들으면 은행의 수익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라도 금리를 대출받는 사람을 많이 늘려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11조 4,817억 원이 늘었지만 2022년 1월에서 3월에는 5조 8,59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차이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지금 17조 차이 나요. 17조. 17조면 17조 원에 대한 어떤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내리면서 뭔가 대출을 액수도 늘려주고 그러면서 수익성을 더 올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듯 보입니다.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내렸다는 것이 완전히 내렸다기보다는요. 마케팅 수준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내린 액수는 굉장히 크죠. 마이너스 0.45%면 그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내릴 여력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예대 금리차가 보면 2월에 2.27입니다. 2.27이면 아직도 굉장히 높죠. 이자 장사한다는 말 아직도 나오겠죠. 이자 장사를 안 한단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거 더 내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분명한 것은요. 내리지만 이게 큰 마케팅 차원의 어떤 이자를 내리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제 DSR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DSR 40% 규제를 하잖아요. 내가 1년에 버는 연봉 중에 40%만 원리금 갚는 데 써라. 40%가 넘는다면 빌려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DSR 40% 규제거든요. 게다가 2억 이상만 빌린다고 하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2억 이상 빌린다고 하면 DSR이 40%안 넘으면 2억도 대출 안 돼.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풀어주고 금리를 내리고 하는 것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자가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